제가 봐도 흉은 좀 심합니다. 이게 너무 심해서. 눈하고 눈썹 사이 공간이 좁아 보이지 않고 또 칼자국처럼 선명한 패인 흉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약간의 절제, 흉만 잘라내는 거죠. 흉터를 잘라낼 수 있다라고 하면 깊은 쌍꺼풀이 느슨하게 풀리면서 찝히고 패인 흉이 풀려 나오기 때문에 눈 감았을 때 이렇게 자국이 심한 것도 보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오직 눈성형 미소라인 성형외과 심상배 원장입니다. 제가 유튜브로 상담을 받고 있죠. 많이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은 유튜브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신 분 사진을 가지고 간단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화면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. 환자분은 46세 된 여자 환자분이시고요. 25년 전에 쌍꺼풀 수술을 절개법으로 하신 과거력이 있으시고요. 이제 환자분이 이제 이야기하신 겁니다. 환자분이 어색하게 느끼는 것. 먼저 쌍꺼풀이 좀 이제 두껍고 퉁퉁해 하고 부어 보인다. 이제 소위 이걸 이제 소세지 쌍꺼풀이라고 하는데요. 이렇게 좀 크고 퉁퉁해 보이는 아쉬움을 좀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. 풀 끝부분이 닫혀 있어서 답답하게 느껴진다. 아마 요 뒤가 이렇게 좀 넓게 뻗지 않고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모습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. 약간 그렇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요 뒤가 들어온 것보다는 오히려 앞에서부터 가운데 쌍꺼풀이 커서 상대적으로 여기가 좀 처진 것처럼 느껴지거든요. 여기가 크다기보다는 가운데가 너무 커서 여기가 주로 퉁퉁해 보이다 보니까 뒤가 이렇게 눌린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또 눈이 덜 떠지는 것 같다. 실제로 환자분이 편안하게 눈을 뜬 사진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 검은 동자가 한 60% 정도 보이는 전형적인 졸린 눈이라고 보여집니다. 눈매 교정 수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. 앞뒤보다 가운데 쌍꺼풀이 커 보이는 어색함. 이게 그 말이죠. 앞에 뒤에보다 가운데가 커서 가운데가 퉁퉁한 반원 모양의 도너스, 결국 소세지 같은 내용인데 그런 어색함을 좀 아쉬워한다고 하셨습니다. 눈을 감았을 때 사진인데요. 감았을 때 보면 전형적인 깊은 쌍꺼풀, 찝히고 패인 흉터가 아주 심하고 적나라하죠. 꽤 쌍꺼풀이 깊어 보인다, 그렇게 보여지고 사진에서 자세히 보면 이 위에 있는 눈꺼풀 피부랑 쌍꺼풀 라인 아래 피부의 질감이 좀 달라 보이거든요. 여기는 특별히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데 아래 피부를 보면 이렇게 횡으로 좀 주름이가 있습니다. 결국 이 횡으로 주름이 가는 이유는 쌍꺼풀이 깊게 찝히다 보니까 수직한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피부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조직들이 수술을 통해서 좀 흉살로 좀 바뀌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. 한쪽 눈만 좀 확대해서 사진을 보내주셔서 이제 사진을 다시 하나 이제 보는데요. 앞뒤 쌍꺼풀에 비해서 가운데가 산처럼 좀 커서 물론 전반적으로 크고 퉁퉁한 소세지처럼 보이니까 이제 수술을 통해서 작고 얇게 바꿔야 될 것 같고요. 또 앞에 부분이 약간 다르죠. 처진 살처럼도 보이고 흉살처럼도 보이고 이 앞에는 쌍꺼풀이 제대로 말려 들어가지 않아서 약간 처진 것처럼도 보이고요. 그래서 그 앞에 그런 어색함도 같이 있으십니다. 요 주름과 같은 선이 있는데 요 선을 없애고 싶다고 해서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도 있거든요. 요건 아마 기존에 있던 속쌍꺼풀인 것 같습니다. 이 속쌍꺼풀이 피부가 당겨지면서 속눈썹 뿌리 부분에 있는 속쌍꺼풀이 겉으로 주름처럼 드러나는 상태가 된 거죠. 그래서 두 줄의 겹쌍꺼풀처럼도 보이는데 이렇게 되지 않도록 수술을 하려면 조금 덜 깊게 해서 그러니까 느슨하게 해서 요 위에 있는 피부가 덮어서 속쌍꺼풀이 거의 안 보이게 처리가 돼야 됩니다. 이 사진은 환자분이 눈을 또렷하게 일부러 눈을 또렷하게 떠서 사진을 좀 촬영하신 것 같습니다. 아마 눈매 교정이라는 수술을 통해서 눈이 이 정도로 좀 또렷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사진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검은 동자가 한 60% 보이던 눈이 한 80% 정도 보이게 눈이 좀 또렷해지는 건 수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재수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수술의 목표는 첫 번째 눈매 교정이라는
눈매교정이라는 수술을 통해서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검은 동자가 덜 보이니까 조금 전에 힘줘서 눈을 뜬 것처럼 이렇게 좀 또렷한 눈이 될 수 있게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크고 퉁퉁한 소세지 쌍꺼풀에 대한 교정. 결국 이거는 깊은 쌍꺼풀이 소세지를 만들기 때문에 이 깊은 쌍꺼풀을 느슨하게 바꿔주는 겁니다. 깊게 찝히면 크고 퉁퉁해지고 느슨하게 풀면 쌍꺼풀이 작고 얇아지거든요. 예를 들어서 이 정도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을 느슨하게 풀어주면 절반 정도 쌍꺼풀이 작아지고 얇아집니다. 깊은 쌍꺼풀을 풀어서 소세지 쌍꺼풀을 좀 보완을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고요. 또 쌍꺼풀 라인 모양에 대한 이야기도 앞서서 했었죠. 예를 들면 앞뒤에 비해서 가운데가 산처럼 높아서 유독 가운데만 쌍꺼풀이 커 보이는 그런 어색함, 그것 때문에 눈이 좀 좁아 보이기도 하고요. 그렇다고 하면 쌍꺼풀을 작게 줄이되 뒤에보다는 가운데 앞부분까지, 앞부분에서 중간까지 이어지는 데가 집중적으로 작아지고 뒤에 쌍꺼풀은 그냥 비슷하게 남아도 좋겠다, 그런 목표를 가지고 수술을 해야 될 것 같고, 깊은 쌍꺼풀을 느슨하게 푸는 것도 뒤에보다는 앞부분 위주로 쌍꺼풀이 작아지게 됩니다. 그 이유는 주로 깊은 게 앞부분이 깊거든요. 뒤에보다는. 그래서 느슨하게 풀면 앞부분 위주로 쌍꺼풀이 작아질 수 있고요. 눈매 교정이라는 수술로 눈이 또렷해지면서 쌍꺼풀이 조금 더 작아지는데, 눈매 교정으로 작아지는 건 역시 눈이 검은 동자 위에 있는 부분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앞부분 위주로 작아질 수 있습니다. 결국 눈매 교정 수술과 깊은 쌍꺼풀을 느슨하게 푸는 수술을 하면 자연스럽게 쌍꺼풀이 앞부분 위주로 작아져서 모양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,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. 흉터에 대한 보완도 이야기하셨는데, 제가 봐도 흉은 좀 심합니다. 이게 너무 심해서 사진만으로는 피부 여유분을 알 수가 없는데요. 눈하고 눈썹 사이 공간이 좁아 보이지 않고 또 칼자국처럼 선명한 패인 흉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약간의 절제, 흉만 잘라내는 거죠. 폭은 한 1mm 정도뿐이 안 되겠지만 흉터는 이렇게 잘라낼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. 흉터를 잘라낼 수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절개한 선이 좀 나아질 수 있고, 또 하나는 깊은 쌍꺼풀이 느슨하게 풀리면서 찝히고 패인 흉이 풀려 나오기 때문에 눈 감았을 때 이렇게 자국이 심한 것도 보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흉터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하는데요. 환자분들 흉터가 좋아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기대치가 너무 커집니다. 흉이라는 건 한계가 있죠. 앞선 수술에서 남겨놓은 흉살로 바뀌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수술을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흉이 그렇게 비약적으로 좋아질 수는 없거든요. 물론 수술 전보다는 좀 나아질 수 있지만, 그래서 어찌됐든 흉을 좀 잘라내서 수술을 할 수 있으면 절개 흉터를 좀 보완하는 게 좋겠다, 그렇게 수술을 계획합니다. 비슷한 환자분들 참고하시라고 사진을 몇 개 더 준비했습니다. 마찬가지로 눈이 덜 떠지고요. 깊게 찝혀서 소세지가 심한 눈이지요. 그래서 눈매 교정으로 눈을 또렷하게 하고 느슨하게 푸는 수술로 쌍꺼풀을 줄였습니다. 이 환자 역시 뒤에 쌍꺼풀이나 앞에 쌍꺼풀이나 엇비슷할 정도로 앞에 쌍꺼풀이 큰 편인데 눈매 교정을 하고 느슨하게 푸니까 뒤에보다는 앞부분이 더 많이 작아졌거든요. 그래서 쌍꺼풀 모양이 소위 말하는 작게 시작해서 넓게 끝나는 인아웃 쌍꺼풀로 변했죠. 이렇게 소세지 쌍꺼풀에 대한 재수술을 하면서 모양의 변화도 일정 부분 만들어낼 수 있다,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. 마찬가지 경우입니다. 뒤에보다는 이제 앞에가 크고 앞에가 넓은데 느슨하게 풀고 눈매 교정을 하게 되면 뒤에보다는 앞부분이 작아져서 이 넓었던 쌍꺼풀이 이렇게 작아지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유튜브로 상담 신청해 주신 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. 앞으로 유튜브로 상담 신청해 주신 분들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. 눈 성형을 주제로 해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주제에 좀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을 사진과 같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그걸 기초로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당분간 유튜브 상담 신청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려고 합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